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은 2024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필리핀의 사회적 경제와 국제개발의 현장을 탐방하였다. 연구하는 활동가 육성을 지향하는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은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주민조직 활동 등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석박사, 대학원생과 교수로 구성된 10여 명의 탐방팀을 구성해 고층 빌딩과 빈민촌이 공존하는 도시 마닐라와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는 민다나오 지역의 현장을 둘러보았다. 유명 관광지와 달리 한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필리핀의 빈민촌과 농업 개발의 생생한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다. 2024년 1월 29일 인천공항에서 4시간 반을 비행해 도착한 마닐라는 30도에 근접하긴 했지만 1년 중 가장 시원한 날씨였다. 먼저 필리핀의 빈민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0년대 미국의 저명한 빈민운동 활동가인 사울 알린스키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도 영향을 받았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벌였던 알린스키의 빈민운동은 태평양을 건너 한국과 필리핀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한국의 빈민운동이 1970년대에 태동한 것과 마닐라 빈민연합단체 GOTO의 설립 연도가 1970년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알린스키의 영향을 받은 활동가들이 한국과 필리핀에서 주민조직 활동을 벌인 결과이다. 실제 1973년 민중신학의 토대 위의 성남 빈민촌에서 설립한 성남주민교회의 초기 목회자들은 마닐라 빈민촌에서 주민조직 활동을 트레이닝 받았다고 한다. 이렇듯 마닐라의 빈민촌은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세상이 아니었다. 1970년대 군부독재와 경제개발의 이면에 가리워졌던 서울과 성남의 빈민촌과 긴밀히 연대하던 곳이었다. 탐방팀은 흔히 마닐라 베이라고 불리우는 마닐라 항구의 맞은편에 넓게 분포한 빈민촌을 방문했다. 이 지역에만 60만 명의 빈민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의 송파구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이번 필리핀 탐방의 전체 일정에는 국제개발협력 NGO인 캠프 필리핀 지부의 도움을 받았다. 캠프 측의 소개로 안내받은 첫 번째 탐방지는 1970년에 설립한 빈민연합단체 GOTO였다. 빈민연합단체 GOTO의 부치 ABLIR 대표는 한국의 탐방팀에게 친절히 마닐라 빈민촌의 역사와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고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특이한 점은 60대 중반이 이른 그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IT 기술을 활용한 소통 방식을 접하며 젊은 세대 활동가들에 대한 고민이 늘었다는 점이었다. 이어서 방문한 곳은 서울의 난지도처럼 마닐라의 쓰레기를 산처럼 쌓아서 형성된 스모키 마운틴 지역 빈민촌이었다. 1954년부터 1995년까지 마닐라 쓰레기 매립지였던 이곳은 쓰레기에서 쓸만한 물건을 찾아서 팔며 생계를 유지했던 빈민들이 그대로 눌러앉아 거주하며 조성되었다. 2000년에는 쓰레기 더미가 붕괴해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SMHOA라고 불리는 스모키 마운틴 지역 주민조직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항구에 위치한 빈민가정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입구부터 항구의 폐수와 쓰레기 냄새가 진동해 차마집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곳이었다. 발을 디디기 어려울 정도로 울퉁불퉁하고 좁은 길을 따라 방들이 있었고 방 안에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여러 명씩 살고 있었다.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차마 방 안은 촬영하지 못했다. 어둡고 좁은 길의 끝은 폐수 냄새, 진동하는 항구와 그대로 연결되어 태풍이나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고층 빌딩과 빈민촌이 공존하는 도시 마닐라는 제국주의 함선의 공격을 받는 해안가의 빈민촌이 형성되었고 바다에서 거리가 있는 내륙에 고층 빌딩과 부유층 거주지가 조성되었다고 한다. 인구의 절반이 하루 $2 미만으로 생존하는 필리핀의 정치는 어디에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2024년 1월 30일 마닐라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 이팅IGHTING 공제센터가 위치한 타워빌 지역을 방문하였다. 이 원래 교통과 전기가 연결되지 않는 소외된 곳이었는데
국제개발협력 NGO인 캠프가 현지 조사 끝에 이곳의 주민들과 협력해 2012년 봉제센터를 설립하였다고 한다. IMF 이후 한국의 자활 사업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스마일 타워빌이라는 책으로 한국에 소개된 이팅 봉제센터 사례는 주민주도형 사례로 타 지역에도 모범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곳의 양계장에서 생산한 계란을 사회연대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한 올카오RGA에서 판매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정부 개발협력 기관인 코이카 KOICA 등과 협력해 이팅 봉제센터에서 생산한 면 마스크 11만 장을 마닐라의 7개 빈민지역에 보급한 사례가 인상적이었다. 2024년 1월 31일 필리핀 국립대학교에 위치한 아시아 사회적 기업 가정신 연구소 ISEA를 방문하였다. 한국에 비해 국제연대 개발협력 사업이 활발한 필리핀은 인구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할 정도로 데이터의 자료화와 연구가 더딘 국가이다. 그런 만큼 ISEA와 같은 연구소의 활동이 소중하다. 연구소의 발제 중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국제경제 질서에서 필리핀과 같은 제3세계의 연구자들이 공정무역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해 고민한다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이후 방문한 민다나오에서 기후위기에 대해 선진국보다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점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필리핀은 더운 날씨 때문이지 쇼핑몰 문화가 발달한 나라이다. 마닐라 중심부의 쇼핑몰에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이 있다고 하여 방문하였다. 필리핀 전역의 지역 공동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 ROT에서 한신대 탐방팀은 예정된 시간을 지체할 정도로 오래 머물렀다. 매장 직원들의 헌신적인 제품 설명에 일제히 지갑을 열었기 때문이다. 국제개발협력 NGO 캠프와 포이카가 온촌 지역의 빈곤 문제 해결을 목표로 2022년 설립한 건강한 먹거리 매장이 올카오RGA이다. 올카는 마닐라 중심부 서울의 강남구에 해당하는 마카티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다. 고층 빌딩과 명품 매장, 아름다운 공원이 흡사 유럽의 어느 도시에 와 있는 느낌을 줄 정도이다. 농촌 빈곤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세워진 올카의 매장이 이곳에 위치한 이유는 올카의 제품이 소비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브랜드 가치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공원과 빌딩 숲 사이로 마카티 주민들이 평화롭게 조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길을 하나 건너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조깅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더니 이내 강도와 마주하게 되었다. 다행히 빼앗기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탐방팀 중 한 명의 가방이 열리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필리핀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음을 직감하였다. 2024년 2월 1일 3박 4일 마닐라 일정을 마친 탐방팀은 마닐라 공항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민다나오의 다바오 공항으로 향했다. 2024년 2월 2일 민다나오 개발청의 고위 관료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개발청 장관과의 약속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민다나오 지역의 폭우 피해로 인해 장관을 대신한 고위 관료들을 만나게 되었다. 민다나오 개발청은 한 사람씩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정성껏 설명해 주었다. 프리젠테이션을 들으며 우리가 한국이라는 좁은 나라에 갇혀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다나오는 바다 건너 인근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환경, 관광 등 산업을 개발시킬 비전을 갖고 있었다. 남북한 교류는 커녕 대화조차 막혀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진짜 섬나라는 필리핀이 아닌 한국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민다나오의 중심 도시 다바오시 협동조합청에 속한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방문하였다. 국립도서관 1층에 자리한 커피숍에서 우리는 이 지역 사회적 기업의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리스타가 직접 내려준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맛볼 수 있었다. 2024년 2월 3일 민다나오 서부 지역에는 반군이 있어 여행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안전한 다바오시를 벗어나 차량으로 한참을 달려 두리안 농장에 도착했다. 긴장했던 마음은 우리를 반겨주는 농장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녹아내렸다. 필리핀 농업 생산량의 35%를 차지하는 민다나오는 최상의 열대과일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등의 문제로 농민들의 빈곤이 지속되고 있다. 이 지역 농가의 90%가 두리안을 생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 국제개발협력 NGO 캠프는 민다나오 개발청 등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두리안 협동조합을 조직했다고 한다. 특히 서던 민다나오 대학교의 농업협력센터와 협력해 이 지역에 적합한 친환경적이고 농민들에게 유리한 농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높은 두리안 나무에서 두리안을 따는 위험한 작업 대신 낮은 두리안 나무에서 두리안을 수확할 수 있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쓰레기로 버려지던 두리안 껍데기를 두리안 나무 주위에 배치해 친환경 비료로 만드는 과정도 볼 수 있었다. 2024년 2월 4일 7박 8일 필리핀 탐방의 마지막 날이다. 탐방팀은 민다나오의 숙소를 정리하고 다바오 공항에서 마닐라 공항으로 비행한 후 다시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다. 현 정부 들어 아세안 지역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줄었지만 필리핀 사람들의 한류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다. 민다나오 개발청은 한국과의 교류 협력을 원하고 있었고 필리핀 국립대학교와 서던 민다나오 대학은 한국 대학과의 학술 연구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마닐라 베이 빈민촌의 아이들은 낯선 이방인들에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웃고 있었다. 스마일 필리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 농장에서 빈민촌에서 어느 곳에서 만나도 필리핀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탐방팀은 민다나오 두리안 농장의 한 그루의 두리안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두리안 열매가 열리는 5년 후 농장을 다시 찾겠다고 약속했다. 한 학기 동안 이 필리핀과 이 시민사회와 뭐 사회적 경제에 관련해서 배웠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서 필리핀에 직접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와서 이 현장을 바라보고 이 분위기를 느끼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인상 깊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마을 주민으로 살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상상도 좀 하게 되고 좋습니다. 오늘 이 매장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 물건이라든지 지역의 로컬의 물건들을 이렇게 세련되고 멋진 매장에 전시해 놓은 거 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아름다운 가게 같은 재사용 가게들 이런 것들은 아직 확산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의 그 미팅이나 우리가 그 캠프에서 하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볼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또 계속 이렇게 지속 가능한 그 방법들을 찾고 있는 걸 보고 희망을 갖습니다. 이동 시간이 많아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유익한 걸 많이 봐서 그걸로 다 상쇄되었습니다. 제3세계에서는 어떻게 사회적 경제가 작동하는지를 가장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인도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그때 생각이 많이 났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필리핀을 여행으로 왔을 때는 보지 못할 그런 광경이어서 이곳에서의 양극화 그 소득의 격차를 굉장히 좀 실감나게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민다나오 개발청을 갔는데 뭔가 그 필리핀 민다나오 관련돼가지고 듣고 또 저희 대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되게 뭔가 국가대표가 된 기분이 살짝 들면서도 어떤 내용인지를 영어로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필리핀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있다는 저희 민다나오까지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한국인 분들의 큰 관심, 사업에 대한 큰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캠프 홈페이지나 캠프 SNS 많이 들어와 주셔서 저희가 어떤 사업 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고 또 모금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리안 나무를 일단 처음 봤고요. 전 뭔가 야자수처럼 매달려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처음 보는 형태여서 신기하고, 그리고 농부들이 되게 많이 오셔가지고 그거에 되게 놀랐어요. 진짜 한 40명 정도 되시는 30명? 30명 정도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의 방문에 많은 관심을 가질 줄 몰랐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전에 두리안을 먹어봤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맛을 잘 기억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